태권도 방송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사범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태권도 경기와 함께 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종합순위 등 전국체전에 얽힌 재미있고 또 에피소드를 우리 패널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용희 큰사범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하는 태권도 전문 기자 우리 박성진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국체전 이제 100회를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서울 아닌 경성 시절에 전조선 야구대회를 기점으로 1회 대회가 시작된 이래 이제 100년이 됐는데요. 또 태권도 경기도 그와 더불어서 시범 경기와 또 정식 종목으로 오늘까지 왔는데요. 재밌던 에피소드나 재밌는 얘기를 한번 그냥 우리 편안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62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북대구가 나누지 않았을 때 경상북도에서 전국체육대회를 했어요. 43회 전국체육대회를 대구에서 하는데 제가 수업을 빼먹고 전국체전을 한번 구경하려고 쫓아가 봤습니다. 그게 시범 종목대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가 나와서 시범 종목으로 단체전을 했고 그 다음에 해가 이제 63년도 전주 전국체육대회 때 시범 경기를 각 시도가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경기도 인천이 갈라지기 전에 64년도 경기도 전국체육대회에 태권도가 비로소 정식 종목으로 참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국체전이 이어오고 또 인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많이 향상을 했습니다. 64년이면은 그때 이제 그때도 고등학생이셨나요? 64년도에? 고3 때예요. 고3이면은 일반 그러니까 선수로 참가하시지 못하셨. 저는 못 나갔습니다. 자격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나갈 자격은 되죠. 그럼 이제 예선 같은 걸 뛰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선했는데 내가 실력이 좀 부족했겠지. 이제 그 당시는 사실 고등학생이 이거 일반 선수들하고의 기량 면에서는 아마 그때는 아직까지 뭐 기량이 좀 부족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출전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참 많이 변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당시에만 해도 지금은 뭐 17개 시도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선 뭐 광역시도 없었고. 그때 64년도 제1회 대회 때는 우리 그 시도가 몇 개였나요? 지금 17개인데 13개 시도? 12, 13. 우리 지금 부산광역시 빼고는 광역시가 다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는. 인천, 서울 분리 안 됐었고 또 그다음에 전남, 광주 분리 안 됐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땐 11개 시도인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정확하게 따지기 전에 그리고 또 13개 시도 또 14개 시도 지금 이제 17개 시도까지 15개 시도는 내가 협회 있을 당시에 15개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행정구역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부르면서 이제 17개 시도까지 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태권도 경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달랐죠. 내용도 달랐고 경기 룰도 달랐고 그리고 이 부문도 달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고기부 중기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때 사모님 언제 처음 일을 뛰셨었죠? 체전을? 대학교 때. 그때 몇 년도에 뛰신 겁니까? 몇 회 때? 66년인가 7년인가 모르겠네. 근데 대학 때인데 그때는 뭐 대학부 이런 게 없고 일반부로 다 그냥 일반부. 일반부예요. 그냥 그때는 일반부. 여자부도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여자부는 나중이죠. 한참. 그때는 딱 한 가지 부분만 있었겠네. 남자 일반부. 남자 일반부? 예. 중기 고기. 그러니까 남자 일반부가 일반부. 중기 고기. 그렇죠. 여자부 없으니까. 일반부 중기 고기로. 중기부가 좀 고기부가 좀 고급자들. 3단, 4단. 3단, 4단, 고단자들. 근데 지금은 고기부라 그러면 고기부가 무슨 말도 모르고 중기부라 그러면 중기가 뭐 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 얘기 하나 안 할 정도고 고기부 하면 뭐 고기는 고기 먹으면서 하는 게 고기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당시로 보면 일반부에서 지금은 고단자가 5단 이상을 고단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초단 2단이 유단자 3단만 돼도 고단자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많이 그래서 변했죠. 고단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고기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태권도가 그 시범 종목 대구 또 전주 시범 종목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인천에 위치한 당시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아마 인하대학교에서 예. 그 경기가 강당에서. 강당에서 열렸단 예. 말이죠. 그때에서 오면서 그때는 아마 호구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호구 변천사 뭐 경기 룰의 변천사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날 태권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럼요. 체급은 어떻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체급은 비슷했나요? 체급은 그 당시에 8체급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8체급 핀급에서부터 헤비급까지. 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라이트 미들, 라이트 헤비. 웰터, 라이트 미들, 라이트 헤비 뭐 이렇게 이렇게 체급이 이런 게 생겨서 자꾸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생겼다가 줄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이후에 나올 얘기이긴 한데 지금 뭐 체급 제한하는 문제도 있고 이 너무 변했어요. 많이 변했는데 당시에는 뭐 우리가 핀 프라이, 반탄, 패들, 라이트, 웰트, 미들, 헤비 이렇게 딱 외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뭐 몇 킬로 이하, 몇 킬로 이하, 몇 킬로 용어를 잘 쓰지 않죠. 용어를 잘 모를 정도로. 그리고 또 우리 중간에 우리 김용희 사부님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라이트 미들, 라이트 헤비 뭐 이렇게 그 또 중간에 끼었던 적도 있었고 또 다시 또 원위치 됐던 적도 있었고 말 그대로 전국체전에 오늘날 100회까지 오면서 태권도 경기도 지금 전국체전이 100년 되면서만큼의 태권도의 변화도 많았다. 뭐 그렇게 보는데 좀 재밌고 있는 에피소드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에는 전국체전 하면 이 운동선수들이 모처럼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거든요. 그 전국체전 입장식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유니폼에 이게 모자들을 넣어줍니다. 선수들에게. 그 모자 쓰면 아주 인기 짱이죠. 그렇죠. 도시에서. 요즘은 정신 개막 개회식에 하는지도 몰라요. 참석도 안 하고 관심들도 없죠. 근데 전국체전을 지금 하고 하는지 못하는 안 하는지를 몰라요. 완전히 전국체전을 하면 축제였고 서울에서 전국체전을 주로 하다가 왜 지방으로 가게 됐냐면 서울에서는 전국체전 해도 서울 시민들은 관심도 없고 몰라요. 됐던 건데. 요즘 사실 큰 대회들을 서울에서 안 하는 이유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권도 대회 무슨 우수 선수 이런 걸 하면 관심들이 모르죠. 근데 이제 지방에 가서 하면은 전 지역에서 이제 대회한다는 플랜카드도 있고 알려지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심판론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라고 해도 사실은 전문적인 심판 자격증도 없이 고단자들이 나와서 그냥 현장에 있는 고단자들로 또는 시도 임원들이 배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시합을 하기도 하고 깃발로 승부를 표출해 주기도 하고 저기빼바로 하기도 하고 이런 그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합을 뛰는 선수가 도복 입은 채로 자기 게임 없을 때는 심판을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죠. 이게 이제 지금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이제 이번 전국체전을 하면서 아마 서울이 이제 태권도 몇십 년 만에 우승을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그걸 보니까 기본 점수 시드 배정 문제가 있는 데다가 선수들이 또 시도별로 제한하는 게 또 있어요. 뭐 그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희 사님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실무 집행을 해봤던 사람인데 17개 시도가 균형이 돼 있는 그런 선수들이 아닙니다. 좀 선수층이 두껍고 잘하는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미비해서 선수 정규 멤버도 다 못 채우는 그런 시도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전국체전을 하는데 개최지라고 그래가지고 시드 배정 주지요. 또 참가 인원을 제한받지
다른 시도는 제한하고 제한받지 않지요. 또 홈그라운드 이점도 있죠. 그러면 너무나 편협해서 좀 개최지에 주는 한번 이득이 너무 크다는 말씀.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편협된 것도 있지만 출전하지 못하는 그 시도에 선수가 희생된다는 게 난 더 왜? 아 그쪽에 난 그 체급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시합 출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체급은 못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체급으로 이동하든가 하는 그런 선수들에게 불이익까지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좀 제고돼야 되지 않느냐.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선수가 없어가지고 못 내보내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애도 물론 그 선수가 물론 뭐 체급을 바꿀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일단 지금 체전이라고 하면 이제 전국 태권도인들의 축제 개념이니까 참가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그리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뭐 어떤 분 얘기는 전국 시도협회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이게 뭐 결정이 돼서 뭐 이런다 그러긴 하지만 이 부분은 대한태권도협회든 어떤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고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이 전체급 출전을 안 하고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어떤 그 판단에서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시드 배정을 하는 데다가 그 개최지는 풀팀이 다 출전을 하고 타 시도는 제한을 받고 그런다라는 것은 좀 균형이 안 맞는다고. 그렇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원체 한국이 강했으니까 한국이 다 금메달을 휩쓸어버리면 이게 올림픽의 취지에도 그렇고 올림픽 남아있기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울며 겨자 맞기식으로 그렇죠. 출전 제한을 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랬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제일 잘하는 서울은 사실 다 잘하는 나라 그 선수들이 있는 곳이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세종시라든지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주시라든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떤 태권도 자원이 선수들이 좀 부족한 곳에서는 그나마 좀 뭐 끌어모아 가지고 내보낸다고 해서 그래야지 좀 어떤 메달 가능성이랄까 이런 게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지역에 제한을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역차별 개념이 아닌가 뭐 이런. 근데 오늘 말입니다, 사모님. 이 좀 분위기가요. 그전에는 그 갑론을박도 있고 서로 뭐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모처럼 이게 저 훈훈한 분위기고 저 같이 일치가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진행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좀 이런 분위기도 좀 이어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사실은 시도지부에 있는 회장단들 굉장히 이 전국체전을 위해서 1년 농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치전이 뭐 저는 태권도 시절을 한 10몇 년 하면서 뭐 험한 경우도 보긴 봤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정치전의 체전 경기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초창기에 10몇 년 전에 한 17, 18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정치전 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계속 분위기가 이제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되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뭐가 뒤집어지고 뭐가 하고 그런 경우를 이제 봤었는데 그게 요즘은 이제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근데 뭐 두 분이 계실 때는 막 그런 경우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아유, 말도 못하죠. 사과 상자가 날아가고 계란 박스가 날아가고 쓰레기 토마토 던지는 건 그건 뭐 모래 바켓스가 날아가고 심하게는 무슨 뭐 좀 들고 오기도 했다고. 참 얘기하기가 말할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삐처리를 하더라도 이게 말이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경기를 뭐 한참씩 중단되고 말이죠. 이게 뭐 참 태권도 경기 이게 경기 존속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가 매트 뜯고. 아니 그건 뭐 보통 문제. 프로링에서 할 때. 그때는 뭐 매트도 없던 시절인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동료 기자 일간지 기자입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 요즘 선배 기자 얘기인데 정치전 때 어떤 뉴스가 없으면 그럼 태권도장 가봐 라고 이제 데스크가 얘기를 한답니다. 왜? 가면은 뉴스거리가 항상 생기니까. 근데 저도 정치장 하면은 항상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누가 먼저 이제 사고를 내느냐. 사고라는 건 뭐 일단 경기 판정에 대한 항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그 선봉장들이 일선 이제 시도 전무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이지만 뭐 남쪽에 있는 뭐
뭐 PC 뭐 어디 무슨 씨 뭐 이런 분들 사실 뭐 우리 기자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3 분이 계세요. 빅3. 다 알만한 분들이. 예, 다들 다 아시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빅3 분들이 언제 이제 시비를 제기하느냐 이런 게 이제 우리 기자들의 이제 관심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꼭 사단을 했거든요. 그럼 그 빅3를 같이 붙기도 물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들입니다만은 여기는 전쟁터니까 최종 전쟁터 아닙니까? 예, 홍 사부님도 근데 시도협회 지금 이 관계자로서 정치전에 참가하신 적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많죠. 많이 그때 했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뭐 어떤 협회 사무장을 하고 있을 그러셨잖아요. 때요. 그러니까 점수는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판들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라도 점수를 해가지고 메달을 따가지고 가야 되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신 게 뭐냐면요. 그때 그 시도협회 임원들이 느끼는 어떤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뭐 모르니까. 근데 그게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압박감 느끼시는 거죠? 그럼요. 이게는 이 항상 초조한 경기장에만 들어가면 막 소변이 막 보고 싶고 막,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오직 저기에서 어떻게라도 메달 따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만약에 판정이 제대로 안 나오고 생각하는 거 다르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나왔다. 그때는 이제 뭐 이거 저거 보는 게 막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막 전체가 뛰어 내려가 갖고 막 우리 그냥 선수한테 뭐 대도 않는 보면 다 알잖아요. 심판들이 경고를 주고 뭐 하고 할 때 요즘에 뭐 감점이전 어떤 건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프로들한테는. 그때 얘기하니까 막 흥분이 했는데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나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 그런 정도로 내 생각했던 대로 판정까지 뒤집어졌다. 그럼 그때는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전자호구 쓸 때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세례 그 호구 쓸 때인데 근데 지금은 무슨 뭐 언제 경기를 하나하나 할 정도 그렇죠. 참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이번 올해 100회 이번 서울에 열렸던 대회에서도 거의 요즘은 정실전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한데 요즘 그래도 이 일부 협회 같은 경우에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초조한 팀이 한두 군데는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지막 날 뭐는 하나 체면치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 가지고 가야 됐는데 그런데 거의 올라갔는데 떨어지니까 그것도 거의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니까 이제 소모가 나가는 거죠. 뭐 옛날처럼 심하게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액션이랄까 어필이 지금도 있었던 거죠. 예, 살짝 있어. 근데 사실 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한 번 정도는 좀 있어야 너무 재미없다, 심심하다 하는 아니 정도로.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신들이 아니어도 부당하지 않아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액션을 한번. 무슨 뭐 책상을 한번 차든지. 그 액션을 그거 그 있지 게임 않습니까? 자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다음 게임에 위해서. 피해를 맞아요. 입지 않기 위해서 한번 액션을 하는 일단 겁니다. 한번 아니 보니까 시도협회 전무들은 그게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다음 심판들한테 살짝 지금 저기 아주 뭔가 지금 쪼여보고 있다는 느낌을 한번 주는 거죠. 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옛날 태권도 경기장 모습이 장애인 태권도 전국체전을 다녀오셨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우리 정체전의 분위기는 두 분 뭐 우리 회장님 처음 초창기 제 1회 때부터 태권도로 일했던 보셨는데 계속 이렇게 과열되고 이렇게 안 좋았면서 정체전만 하면 이렇게 굉장히 뜨겁고 막 사건 많았었는데 요즘은 전자하고 되고 나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장애인체전을 가봤더니 의외더라고요. 장애인체전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면 우리 이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장애인체전의 분위기가 한 10년 전에 우리 일반 체전에서 느꼈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시도 장애인체육회, 장애인태권도협회 관계자들한테는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다 보니까 항의도 좀 거세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몇십 년 전에 그 우리 지금 현재 그 초창기 경기가 그게 모습이 느껴지더라. 그렇죠. 거긴 전자구도 없고 막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들이 보셨던 그 초창기 그 모습이 얼핏 보이는 거죠.
초창기니까 아무래도 승부욕이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런데 전 뭐 장애인 태권도 경기도 뭐 그전에는 참여를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장애인 태권도 경기도 아직은 정비가 다 되지를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수층도 몇 개 시도만 있는 상태고 이래서 그런데 아마 조금씩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태권도 경기장이 가끔은 좀 정말 오늘 우리 이 모습처럼 훈훈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뭐 가져봅니다.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습니까? 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이런 에피소드와 또 재밌던 얘기를 오늘은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를 한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재밌는 태권도 이야기는 좀 더 재밌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용희 사범님과 그리고 박성진 기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